자, 오늘은 역학적 에너지 두 번째 파트 52쪽입니다. 시험 기간에 너희 시험 공부하느라 좀 바쁠 동안에 영상을 최대한 좀 찍어서 진도를 좀 벌려놓을까 하는 게 쌤 생각이라 최대한 이 시간을 활용해서 또 쌤이 물리학 원풀이를 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크림가는 질량이 4mm인 물체 AB를 실에 연결한 후에 A를 빗면에 가만히 놓았더니만 AB가 가속도 크기가 3분의 1G인 등가속도로 이쪽으로 가속도가 3분의 1G래요. 나는 AB의 속력이 V가 됐을 때 실이 끊어졌다. 물리에서는 왜 항상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안타까운 순간입니다. 실을 좀 강한 걸 썼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쵸? 자, 나에서 실이 끊어진 순간부터 B의 속력이 0이 되는 순간까지 A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이 EA, B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이 EB. 얘네들의 B를 구해보랍니다. 자, 그러면 수학이든 물리든 어떤 그 해결책이 보이면 이미 실력이 거기까지 올라온 거고, 해결책이 잘 안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해결책이 잘 안 보일 때는 내가 할 수 있는 것까지 하다 보면 길이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이제 물리 같은 경우에 감이 잘 안 온다면 이 문제를 보고 내가 할 수 있는 데가 어디까지인지, 이것까지는 내가 할 수 있는데 라는 거를 하다 보면 길이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이제 운동방정식 정도는 우리가 세워볼 수 있잖아. 그죠? 운동방정식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이 빗면에서 이쪽 방향으로 어떤 F라는 힘이 작용할 거고, 이쪽으로는 mg라는 힘이 작용하겠네요. 그러면 이 4m과 a와 b가 연결된 이 물체는 F-mg라는 외력 때문에 전체 5m이라는 질량이 가속도 3분의 1g만큼 운동하게 된다라는 운동 방정식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걸 토대로 F는 3분의 5 더하기 3분의 8 mg구나 라는 거 우리가 찾을 수 있고, 이 F가 3분의 8 mg 그러니까 F는 3분의 8 mg. 근데 F는 ma니까 이 빗면 때문에 생기는 이 빗면에 의한 가속도는 여기 질량이 4m이니까 3분의 2 g만큼이겠구나 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자, 이쪽으로 와서 자, 이쪽으로 이제 3분의 1 g의 가속도로 계속 운동을 하다가 속력이 V가 되는 순간에 실이 끊어졌대요. 실이 끊어지면 이 B는 이제 아래쪽으로 mg만큼의 힘만 작용하니까 지금 처음 속력은 이쪽으로 V인데 가속도가 아래쪽으로 작용하니까 속력이 점차 느려지겠죠? 느려지면서 점점 올라가다가 어느 위치에 오면 정지하게 되고 그 다음부터 다시 쭉 떨어지게 될 겁니다. 그럼 얘는 이제 역학적 에너지가 어떻게 변하느냐, 여기를 기준면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 B가 기준면이라고 생각했을 때 B부터 B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 이만큼 위치 에너지가 증가하는 만큼 운동 에너지가 감소했겠죠. 그죠? 그러니까 속력이 V에서 0으로 변했으니까 운동 에너지의 감소량은 2분의 1 mv 제곱. 요만큼이 이 B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이겠구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B의 속력이 0이 되는 순간까지 A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 이게 우리가 이걸로 찾았으니까 얘도 위치 에너지의 증가량을 찾으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겠네요. 그러면 얘가 B가 여기서 이만큼 올라오는 어떤 T라는 시간 동안, 얘는 이만큼 T라는 시간 동안 얼만큼 더 내려와서 다른 속력이 되겠네. 속력이 더 빨라지겠네요. 맞죠? 자, 그럼 T라는 시간 동안 얘가 이제 속력이 얼마나 변했는지를 찾아야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을 찾아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얼마나 감소했구나라는 거 우리가 찾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A는 줄이 끊겼으니까 이쪽으로 내려가는 등가속도 운동을 할 건데, 아까 빗면 때문에 하는 가속도의 크기는 3분의 2G다 라는 거 우리가 찾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가속도도 알고 T라는 시간 동안 나중에 속력이 어떻게 변하느냐, 그럼 나중 속력은 처음 속력 플러스 AT, 처음 속력은 V였고 가속도는 3분의 2G고, 이제 T만 찾으면 되는데
얘가 B가 이만큼 올라가는 t 시간 동안 B 속력이 0이 되는 순간까지니까 그 t 시간 동안 얘도 그러면 t 시간 동안 이동을 하게 되겠죠, 그죠? 그럼 t에 대한 단서를 찾아보겠습니다. B의 경우에서는 나중 속력은 0, 처음 속력은 V 마이너스 GT. 등가속도 운동 1번 공식을 쓰면 이렇게 얻을 수 있고, V는 GT, T는 G분의 V만큼 시간이 걸린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그 T를 여기다가 싹 넣어주면은 V 플러스 3분의 2 G 곱하기 G분의 V. 그래서 3분의 5 V. 그래서 얘는 나중에 3분의 5 V가 되겠구나 라는 걸 찾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다 찾았네. 그러면 얘가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가 증가한 만큼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감소했겠죠. 그러면 증가한 운동 에너지 2분의 1 4m 3분의 5 V의 제곱 마이너스 V 제곱. 이게 이제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니까 2m 9분의 25 빼기 9분의 9 9분의 16 V 제곱. 그러면 9분의 32 V 제곱이 되겠습니다. m이 빠졌네. mv 제곱. 그러면 좀 지워야 되겠는데, 이 B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은 아까 전에 2분의 1 mv 제곱이었고, A가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하는 양은 9분의 32 mv 제곱이었으니까 9분의 14 3번 이렇게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어렵진 않죠. 다음 6번. 그림은 물체 AC와 실로 연결된 물체 B를 P에 가만히 놨더니만 등가속도 운동을 하다가 줄이 또 끊어집니다. P를 지날 때 연결한 실이 끊어졌다. 나중에 실이 안 끊어지면 어색할 것 같다, 그지? 이후 점 R에서 B의 속력은 0이 된다. 질량도 이렇게 다 있고 수평면의 점이다. 자, 그러면 끊어지기 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또 운동 방정식 정도는 세워볼 수 있잖아, 그치? 끊어지기 전의 운동 방정식은 이쪽으로 mg, 이쪽으로 4mg 해서 이쪽으로 가속 운동을 하게 되겠네요. 이쪽으로. 그러면 4mg 빼기 mg라는 외력 때문에 이 전체 6m A라는 가속도로 운동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럼 A는 계산해보면 3, 6, 2분의 1 G 이렇게 나오겠네. 이런 가속도로 이제 움직이겠구나 라는 걸 우리가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문제에서 알려준 게 B가 등가속도를 해서 어디를 지날 때 속력이 된다. 그럼 일단 물체 B를 처음 P에 가만히 놓았다고 했으니까 요 순간에 일단 얘는 정지해 있었을 거고, 이 순간에는 속력이 우리가 V가 됐을 거고, 나중에 R에 오면은 B는 다시 정지한대요. 맞니? 근데 얘가 여기서부터 2까지 운동하는 동안은 전부 다 등가속도 운동을 하니까, 우리 등가속도 운동의 또 성질을 잘 이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달려있네. 가는 동안 계속 아니지, 여기서 요까지 갈 때는 2분의 1 G라는 가속도로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여기서 요까지 갈 때는 Q에서 R로 갈 때는 줄이 끊겼네. 그러면 다시 어떤 가속도 운동을 하는지 보려면 줄이 끊겼으니까 이제 물체에 연결된 궤는 이거 두 개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mg라는 외력 때문에 2ma. 이때도 2분의 1g네. 그러면 Q에서 R까지 갈 때는, 그러니까 P에서 Q까지 갈 때 가속도가 이쪽으로 플러스라고 하면 Q에서 R까지 갈 때 가속도는 마이너스 2분의 1g. 이쪽 방향으로 이제, 근데 가속도의 크기는 똑같고 이제 방향이 반대가 되겠네요. 그럼 가속도의 크기가 똑같다. 그러면 P에서 Q까지 갈 때도 가속도가 2분의 1g. Q에서 R까지 갈 때도 가속도의 크기는 2분의 1g. 크기가 똑같네, 그지? 자, 그럼 어떤 특징이 있냐면 P에서 Q까지의 속도 변화량은 정지에서 보이니까 델타 V입니다. Q에서 R까지도 변화량은 델타 V입니다. 근데 둘이 가속도의 크기도 똑같아. 그렇다는 말은 둘이 여태까지 걸린 시간도 똑같겠구나. 왜냐면 속도 변화량도 똑같고 시간도 똑같아야 가속도의 크기가 똑같이 나오는 거니까.
P에서 P에서 Q까지 갈 때 T축 올렸으면 Q에서 R까지 가는데도 T축 올려야겠구나 라고 잘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등가속도 운동에서 우리가 잘 써야 되는 게 평균 속력입니다. 자, 얘는 0에서부터 V까지 평균 속력 얼마죠? 이 평균 속력은 2분의 V. 그 다음에 Q에서 R까지는 다시 V라는 속력에서 정지까지. 그러니까 이때도 평균 속력은 2분의 V. 둘의 평균 속력도 똑같고 걸린 시간도 똑같아. 평균 속력 곱하기 시간 한 개 이동 거리가 되니까 평균 속력도 똑같고 시간도 똑같다라는 말은 둘 사이의 거리를 L이라고 하면 P에서 Q까지의 거리도 L, Q에서 R까지의 거리도 L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맞니? 자, 그러면 이런 단서들을 토대로 자, B가 P에서 R까지 B가 P에서 R까지 이만큼 운동하는 동안 A의 역학적 에너지는 어떻게 변하느냐? A는 P가 이만큼 오는 동안 B가 이만큼 오는 동안 2L만큼 왔네요. 길이가 2L만큼. 그럼 A도 당연히 2L만큼 올라오겠지. 만큼 올라오면 위치 에너지는 2L만큼 증가하겠네요. 그러면 위치 에너지는 mg 높이 L 해서 2mgL만큼 올라갈 거고 운동 에너지는 이때니까 정지해 있었을 거고 R에 도착했을 때도 B는 결국 정지한다. 여기 왔을 때도 이때도 정지했으니까 운동 에너지는 변화량이 없어요.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 증가량은 이만큼 이제 위치 포텐셜 에너지만 증가했겠구나 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이게 EA. 다음 C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 자, C는 처음에 이때 P에 있을 때는 C도 정지해 있다가 Q까지 왔을 때는 속력이 V가 됐다가 R로 왔을 때는 속력 R로 왔을 때의 속력을 또 찾아봐야 되겠네. 자, P에서 Q까지 오는 동안 이만큼 오는 동안 속력은 정지해서 V까지 왔어. 근데 그때 동안은 가속도가 2분의 1 G일 때입니다. 가속도가. 그렇죠? 근데 Q에서 R까지 오는 동안은 끊겼으니까 얘는 아래쪽으로 G라는 가속도만 작용하게 됩니다. 가속도가 G라는 가속도. 같은 시간 동안 요까지 가는데 T였고 요까지 가는데 T였고 같은 시간 동안 가속도가 2배가 되면 얘가 2배가 되면 같은 시간 동안 얘도 2배가 됩니다. 속도 변화량. 그치? 그래서 2분의 1g 동안 T초 동안은 속력이 정지에서 V까지 V만큼 변했으면 가속도가 G 2배가 됐을 때는 똑같은 시간 동안 속도 변화량이 2배 2V만큼 변해야 되니까 3V가 된다. R까지 왔을 때. 그럼 C는 운동 에너지가 원래 정지에 있다가 나중에 속력이 3V가 됐으니까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곱하기 4M 곱하기 3V의 제곱 만큼이 얘의 증가량이 되겠네요. 요게 EC 분의 아까 전에 EA는 EMGL. 또 골치 아프네. 왜냐? 한쪽은 위치 에너지고 한쪽은 운동 에너지로 나타나 있으니까. 그러면은 또 얘를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봅시다.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 했고, 왜냐면 우리가 보니까 이 길이를 어떤 속도에 대한 단서로 바꿔야 돼요. 그럼 등가속도 운동 법칙을 떠올려 보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 하면 된다고 했으니까 등가속도 운동 법칙 여기서 한번 떠올려 볼까요? 자, P에서 Q까지 가는 동안 이동 거리는 L, 가속도는 2분의 1g, 처음 속력은 0, 나중 속력은 V니까 등가속도 운동 법칙 3법칙을 이용해서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 0
GL이 V제곱이구나 라는 거 우리가 찾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자리에 GL만큼이 V제곱으로 바뀌겠구나. 그렇죠? 그러면 V제곱 안 나오지? V제곱 날리고 M 날리고 2 얘만 나면 돼. 9 이렇게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약간 두서없이 푼 것 같은데 요거는 한번 도전해보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단서들이 이것저것 좀 많잖아요, 그죠? 쌤도 이거 한번 풀어보고 이렇게 같이 풀어봤어야 되는데 안 된 상태로 풀다 보니까 좀 두서없이 푼 것 같은데 한번 더 깔끔하게 풀어보고 혹시나 막히거나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있으면 이제 쌤한테로 질문하러 오면 쌤이 다시 좀 자세하게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7번. 가는 물체 B와 실로 연결된 물체 A가 용수철에 연결돼서 힘의 평형을 이루면서 정지해 있다. 자, 그러면 가는 지금 어떤 상태냐면 가는 어떤 상태냐면 아래쪽으로는 요거 mg에서 아래쪽으로는 총 2mg만큼 작용하고 있고 용수철이 원래 길이에서 d만큼 늘어나 있으니까 여기가 원래 길이네요. 이만큼이 원래 길이. 근데 d만큼 늘었으면 탄성력이 작용하겠네. 탄성력은 kx 용수철 상수 곱하기 늘어난 길이 요만큼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요 두 힘이 평형을 이루고 있으니까 정지해 있는 거죠. 그러면 kd가 2mg구나 라는 식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림 나는 실을 끊었더니만 A가 운동에서 최고점에서 속력이 0이 됐다. 자, 나는 이제 실을 끊었대요. 실을 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위쪽으로 작용하는 탄성력이랑 아래쪽으로 작용하는 중력만 물체에 작용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때 지금 이제 이 용수철의 상태를 잘 이해해야 되는데 용수철의 길이가 원래 길이가 아까 전에 요만큼이라고 했잖아요. 원래 길이를 요만큼이라고 치면 A만 달려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한 요정도는 늘어나 있을 거예요. 맞지? 요게 원래 길이, 요게 약간 늘어난 길이. 요 약간 늘어난 길이를 우리가 D-라고 하면 요 길이를 한번 찾아봅시다. 약간 원래 길이에서 D-만큼 늘어나 있다라고 하니까 이때는 위로 작용하는 KX, KD-가 아래쪽으로 작용하는 MG랑 똑같다. 그럼 D-는 K분의 MG인데 아까 전에 여기서 용수철 상수는 D분의 2mg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집어넣으면은 D분의 2mg분의 mg 해서 2분의 D구나. 얘는 2분의 D구나 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요만큼 우리가 요게 이제 같은 상태니까 그러면 A만 달려있을 때는 2분의 D만큼만 늘어난 상태가 평형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때가 최대치니까 튕겨서 올라갈 수 있는 이만큼의 길이도 똑같아. 요 평형일 때만큼. 이만큼 축적된 에너지로 이만큼 줄일 수 있으니까 반대쪽으로도 같은 에너지로 2분의 D만큼 올라올 수 있어서 총 D만큼 더 올라갈 수 있겠구나 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최고점까지 올라가는 데는 위치보다 이제 D만큼 더 올라가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자, 문제 보면 자, 기억 용수철 상수는 D분의 2mg다. 이거 기억에서 찾았고 실을 끄는 순간부터 A가 최고점까지 올라가는 동안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은 D만큼 더 올라갈 수 있으니까 mgd만큼만 그냥 증가할 수 있겠구나 잘 수 있고 나에서 A가 운동하는 동안
나에서 A가 운동하는 동안 운동 에너지의 최대값을 찾아보래요. 운동 에너지의 최대값. 자, 용수철에서 항상 잘 기억해야 되는 거. 원래 상태. 원래. 네, 물체를 달면 이게 물체가 있을 때 어떤 평형 상태. 그러면 원래 상태에서도 정지. 이때도 정지. 그러니까 요 가운데쯤 있을 때가 운동 에너지 최대. 속력이 제일 빨라. 그러니까 쭉 내려가면서 속력이 빨라졌다가 여기서부터는 점점 다시 느려지면서 정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때가 이제 최대다. 그래서 얘도 요 정도 왔을 때가 속력이 최대다. 이때는 정지. 이때는 정지하게 되니까. 그러면 이만큼 쌓여있던 위치 에너지 mgd만큼이 요만큼 올라왔을 때의 포텐셜 에너지 아니지 요만큼 올라왔을 때의 위치 에너지 2분의 1 mgd 더하기 용수철의 탄성 에너지 2분의 1 k 절반이니까 아까 거리 2분의 d라고 했잖아요. 2분의 d의 제곱 다 mgd인데 여기서 mgd인데 얘만 k가 있어서 불편하니까 k 자리에 얘를 집어넣고 계산하면 끝날 것 같아. 넘기면 2분의 1 mgd는 2분의 1 d분의 2 mg 4분의 d제곱 mg 2분의 1 2분의 1 d 잠깐만 어디서 계산을 이상하겠지? 이것도 얘가 똑같으면 안 되지. 미안. 그래서 계산을 더 하고 내려왔네. 더하기 이때의 운동 에너지까지 있어야 되겠네. 자, 요만큼의 저장된 포텐셜 에너지가 요만큼 올라오면서 위치 에너지랑 전체 절반 왔을 때 위치 에너지, 절반 왔을 때 운동 에너지, 그리고 그때 탄성 위치 에너지, 탄성 에너지, 운동 에너지 이런 형태로 이제 변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K를 요 안에 집어넣어서 계산해 보면 넘기면 2분의 1 mgd는 2분의 1 d분의 2 mg 곱하기 4분의 d 제곱 더하기 2k d 측측 그러면 4분의 mgd 넘기면 4분의 1 mgd가 나오겠네요. 얘는 2분의 1 mgd다 했으니까 얘도 틀렸겠습니다. 1번 이렇게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8번. 자, 그림과 같이 수평면에서 AB 사이 용수철을 넣어서 압축시킨 후 동시에 가만히 놓았더니만 수평면을 따라 운동해서 이거. 자, 요런 문제에서 이 용수철이 딱 펴지면서 얘네들이 이쪽으로 운동하게 되겠죠? 이때 항상 기억해야 될 거. 양쪽으로 전달되는 충격량이 동일합니다. 충격량이 동일하니까 A와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이 동일해야 됩니다. 이게 포인트. 용수철이 최대로 압축되었을 때 용수철에 저장된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E0다. 그러면 용수철이 갖고 있던 이 E0라는 에너지가 얘랑 얘로 이렇게 전달되게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질량이 각각 3m, m이니까 둘의 운동량이 똑같아야 되니까 얘의 속력이 V가 되면 얘의 속력은 3V가 되겠구나 라는 걸 우리가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운동량의 변화량이 같아야 되니까 운동량 3mv, 운동량 3mv A랑 B. 자, 그러면 이때 이렇게 됐고, 그러면 이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어떻게 나눠졌는지 한번 봅시다. A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3m V제곱, B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 9V의 제곱. 얘는 2분의 3, 얘는 2분의 9.
3배 차이 나네. 3배. 얘가 3배 더 크네. 그러면 얘가 4분의 3 이제로, 얘가 4분의 1 이제로만큼 나눠져야지 이 이제로가 3분의 1, 3배인 에너지로 양쪽으로 이제 나뉘게 되겠구나라는 거 우리가 알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럼 얘는 어쨌든 4분의 3 이제로의 만큼 저장된 에너지를 갖고 출발. 얘는 4분의 1 이제로만큼 에너지를 갖고 출발. 자, 근데 A와 B가 각각 PQ 여기랑 여기 지날 때 운동 에너지가 같대요. 그러면 여기 마찰 구간 때문에 A는 어차피 운동 에너지가 똑같으니까 이 에너지가 그대로 여기까지 오는 거야. 그래서 4분의 1 이제로가 될 거고, 얘는 4분의 3 이제로인데 B에 오면은 결국 4분의 1 이제로만 남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둘이 운동 에너지가 같으려면. 그치? 그러면 이 마찰 구간 동안 얼마나 이런 거지? 4분의 3에서 4분의 1만 남았으니까 4분의 2 이제로만큼이 마찰 구간에서 손실됐겠네. 4번 이렇게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풀어봤던 문제는 쌤도 6번하고 7번은 약간 한 번에 확 안 풀리고 좀 생각을 해야 될 정도 였던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들도 푸는데 약간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충분히 한번 풀어보고 막히거나 이해 안 되는 부분 있으면 시험 기간에든 혹은 시험 기간 끝나고 나서 여유 있을 때든 언제든 쌤한테 질문으로 찾아오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물리 화이팅!